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배웠습니다. 두 가지를 배웠는데 이제는 그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서로 어떤 연결이 돼야지만, 협조가 돼야지만 원래 우리가 컴퓨터가 추구했던 그런 기능을 이제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르골 자체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죠. 오르골 자체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데 거기에 이제 종이에 천공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천공한 음악 정보, 음악 프로그램이 입력이 돼야지만 소리가 나는 거죠. 맞춰서. 그래서 그것처럼 이런 컴퓨터의 하드웨어도 뭐 그냥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이 없다면.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그 하드웨어에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지만, 소프트웨어 형태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지만 마침내 이제 컴퓨터가 원래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의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그런 방식은 우리가 폰 노이만 방식이라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그 컴퓨터가 다 이 폰 노이만 방식,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 이제 제안한 방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거기 글에 나와 있는 좀 스토어드 프로그램 메서드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죠. 자료를 어떻게 저장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실행된다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방식입니다. 간단한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에 우리가 천공 카드에서 본 것처럼 사실은 그 기초를 보면 단순하고요. 여기 또 이제 그 스토어드 프로그램 메서드, 그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보는 것처럼 아주 단순합니다. 그 단순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고 또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될 그런 것뿐이지 기본적인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폰 노이만 방식의 이제 컴퓨터는 뭐냐면, 일단 처음에 프로그램과 데이터, 소프트웨어 형태로 이루어진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보조기억 장치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파일 형태로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여러분들이 뭐 윈도우에서는 클릭을 한다든지 또는 안드로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터치를 한다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시키면 그런 명령을 이제 실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이 보조기억 장치에 있던, 여러분들이 뭐 하드디스크라든가 그런 보조장치에 있던 플래시 메모리 보조장치에 있던 그 프로그램하고 그 자료가 주기억 장치로 메인 메모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서 이제 실행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메인 메모리에 올라간 명령어들이 이제 여러 개가 쭉 있을 텐데, 순서니까 그거를 순서대로 처음부터 CPU에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CPU가 명령 하나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열어보고 이건 뭐라는 거구나 하고 해석을 해서 실행을 하면, 그게 이제 어떤 거는 계산을 하는 연산이고 어떤 거는 이제 입출력, 그 외부 입출력 장치를 구동시키라는, 뭐 출력을 하라든지 그런 명령어니까 그런 명령어를 이제 실행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연산을 할 때는 연산에 필요한 계산 중간 결과들을 저장하는 메모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CPU 안에 레지스터라는 아주 빠른 메모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PU가 연산을 할 때 그런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잠시 저장했다가 다시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연산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폰 노이만 방식을 이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컴퓨터, 뭐 여러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열어보면 그 안에는 모든 자료가 다 파일 단위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파일로.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 안에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파일로만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디렉토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렉토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파일의 그 분류 체계 정도뿐이지 그 자체가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하여간 파일로 돼 있고, 근데 그 파일이 두 가지 형태로 돼 있죠. 하나는 프로그램 파일이고 하나는 자료 파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보시면 그 화면에 그림을 그 아이콘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아이콘은 똑같은 파일들인데 하나의 아이콘은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고 나머지 세 개는 뭡니까?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서 만든 파일들이죠. 자료죠, 일종의. 그래서 이쪽 아래 한글 그 아이콘은 아래 한글 프로그램은 아래 한글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그 코드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고요. 명령어들이 그 흰색으로 되어 있는 그 아래 한글 파일 아이콘에는 그런 명령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성한 뭐 보고서라든가 그런 자료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파일 안에는 프로그램하고 자료로 이제 자료가 들어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실행시킬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프로그램 파일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파일을 클릭하면 이제 실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뭐 이렇게 파일을 클릭해도 실행이 되던데요. 그 얘기는 파일에 정보가 있어서 파일을 여러분이 클릭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요 파일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연결돼야 되는구나 알아서 그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실행시켜 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프로그램 파일을 실행시키면 이제 아래 한글 파일을 실행시키면 그 안에 명령어들이 CPU에서 실행되는데, 우리가 그 명령어들을 이렇게 코드로 돼 있어요. 명령어 코드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이진수로 돼 있고요. 그래서 기계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네이티브 코드라는 말도 합니다. 네이티브 코드, 원래 코드. 그래서 원래라는 것은 컴퓨터 CPU가 실행할 수 있는 코드다.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코드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이 네이티브 코드는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모든 뭐 이진 명령어가 이런 기계 명령어 또는 네이티브 코드가 다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모든 컴퓨터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프로세서의 종류, 그러니까 프로세서의 종류니까 CPU의 종류죠. 그래서 CPU의 종류하고 운영체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돌아가는 게 똑같은 CPU를 사용하더라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저 iOS에서는, 애플에서는, 유닉스에서는 안 들어가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맞춰져 있는데 운영체제랑 프로세서. 그리고 운영체제가 윈도우즈라고 해도 프로세서가 다르면은 프로그램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뭐 32비트에서 우리가 64비트로 변할 때 그게 안 돌아가서 32비트에서 돌아가던 프로그램이 64비트에서 안 돌아가니까 그거를 호환해주는 프로그램이 또 필요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네이티브 코드는 기계가 그 실행할 수 있는 코드고, 그리고 그 이 네이티브 코드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프로세서, 그 CPU의 종류하고 그다음에 운영체계, 어떤 운영체제에 그 CPU가 운영되느냐, 이 두 가지를 고려해야지 네이티브 코드의 정확한 네이티브 코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은 이런 네이티브 코드 상태가 돼야지만 돌아가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프로그램 랭귀지라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거를 이런 네이티브 코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첨부해서 말하면 그런 프로그램 변환을 시켜주는, 사람이 짠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도 사람이 짰어야 됩니다. 사람이 이제 짠 것들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사람이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이 수공으로 짠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컴퓨터의 하드웨어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폰 노이만 머신이, 폰 노이만 형식의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우리가 프로그램 랭귀지에 컴파일하고 실행할 때 다시 또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는 것처럼 첫 번째 이제 프로그램하고 자료가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이 돼 있죠. 그게 저장이 돼 있다가, 그러니까 보조기억 장치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기가 꺼져도 이 프로그램들이 지워지지는 않죠. 그래서 프레시 메모리라든가 또는 뭐 하드디스크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보조 장치고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시키면, 뭐 클릭을 한다든가 터치를 해서 실행시키면 이 프로그램들이 이제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로 올라갑니다. 주기억 장치는 이제 휘발성이고요. 그러니까 전기를 끄면은 없어지고 그 대신 굉장히 빠른 속도를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하고 자료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이따 여기 이제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진수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네이티브 코드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CPU에서
CPU에서 이 메인 주기억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을 한 줄씩 갖다가 이제 실행시킵니다. 그래서 한 줄을 딱 가지고 와서 거기 보면 이제 CPU에 자세히 보시면 연산 장치, 기억 장치, 제어 장치가 있어서 제어 장치에서 첫 번째 거를 딱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연산 장치에서 그것들을 연산을 쭉 하는데 그때 기억 장치에 레지스터란 빠른 메모리를 사용해서 연산을 쭉 하죠. 그래서 그 제어 장치, 연산 장치, 기억 장치가 이제 가동을 해서 그 명령어들을 확인을 해서 그 명령어의 뭐 결과, 연산이 필요하면 연산 결과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장치 컨트롤, 외부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명령어면 이제 외부 장치를 제어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화면에 이제 4를 출력하시오. 그래서 3에 있는 자료, 3이라는 주소에 있는 4 자료를 읽어서 그거를 외부 장치인 모니터에 출력하시오. 이런 명령어들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주기억 장치에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든 명령어를 쭉 하나씩 쭉 쭉 이제 계속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행시키면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거고요. 그게 다 끝나면 이제 프로그램이 구동이 끝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순서대로 실행을 하지만 그 안에는 루프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고우트 어디로 점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적힌 순서대로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그런 순서에 맞춰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요.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그거를 이제 CPU에서 하나씩 실행하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우리가 폰 노이만 방식이고 현재 모든 컴퓨터들이 다 이 방식을 사용해서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